신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잠깐 자리에 제가 일어날게요. 이게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입니다. 혹시 지금 여름에 일할 때 급식실 온도가 몇 도가 되시는지 아실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요즘 온습도계라 그래가지고 온도와 습도랑 같이 보는 부분인데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30도는 넘지 않을까. 예, 30도는 훨씬 넘고 한 50도 정도 돼요. 근데 네. 그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여름에는 열사병으로 인해서 점심을 못 먹고 오바이트를 하시고 냉얼음물 같은 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 정도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PPT 보시면 저렇게 이제 화상 사고 저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 그다음에 하기 이런 거를 만지기 때문에 저렇게 좀 끔찍한 화상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 보시다시피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염 같은 것이 걸려서 연골이 이렇게 파열돼서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산재 사고들이 나고요. 그리고 야채 절단기라든지 쓰레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이 분쇄기 이런 걸로 절단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장화를 신고 미끄러운 바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다가 이제 급하게 일을 하다가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청소할 때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급식실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연도별로 급식실 산재 사고가 갈수록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가 저렇게 많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처럼 1인당 219명까지 감당하는 업무량이 더 많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 환경 자체가 뭐 조리흉 이런 것처럼 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1인당 이제 급식 인원이 그 얼마 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뭡니까 흑백 요리사 거기에 보시면 6명에서 100명분을 했잖아요. 근데 급식 노동자들은 저렇게 대부분이 100명 이상의 인원을 책임지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200명 이상 되는 곳도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1인당 담당하는 이 노동 강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 강도 자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이라도 적정 인원 기준에 대한 연구 사업을 해서 이 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사실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도 같이 하는데 이게 교육부나 교육청 같이 그렇죠. 협의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폐암 관련입니다. 폐암도 이제 3년간 16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년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8년 5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암 승인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일하고 파트타임으로만 일했는데 내 튀김만 하고 있으면 산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이 걸려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의 이제 폐암이 걸렸다는 것은 직업성 암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저 44조 1항에 있는 저기 직업성 암에다가 조리흉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리흉에 의한 폐암 인정한 해외 사례도 없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한 추적 조사 같은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게 뭐 있다 만다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영무위원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사안들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나면 직업성 암으로 분류되는 것이 예, 행정적으로도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얘기를 말 못하겠네요. 그 한기시설 설치 기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잠깐만.
예. 저기 이제 한기 시설을 완비한대예요. 완비한대인데 한기가 안 되고 연기가 막 나는 게 보이시죠? 예. 저게 이제 실제로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기 지침을 마련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제대로 설치를 못한 곳이 저런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 현장에서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강제사항이다라는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환기시설 저희가 2027년도까지 나머지도 좀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 물량도 내년에 300개로 확보하는 한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지도 점검도 확대하는데 다만 법제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전문가라든지 좀 여러 군데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논의가 필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사안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선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공공기관이니까요. 예. 교육기관인데 아이들의 밥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막아야 되는 것이 네. 실제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정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